더 이상 한자를 배우지 않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언으로 일본 교육부는 충격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이 여학생은 도쿄의 명문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는 정말 성실한 아이입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로 한자를 더 이상 배우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지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영상을 다 보시고 여러분이라면 마지막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댓글 남겨주세요. 1번 간다, 2번 안 간다. 숫자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도쿄의 히토미여고에 재학 중인 나카무라 레이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죠. 완벽한 성적,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모의고사 전국 1위 발표가 나던 날, 저는 또다시 1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시험 시간이 항상 부족했거든요. 특히 국어 시험에서 한자 변환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죠. 레이카, 또 1등이네. 대단해.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면서도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시간이 더 부족했다면?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했어요. 그날 오후 집에서 국어 답안지를 다시 보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자 변환 오류로 3점이나 감점당한 거예요. 의사를 써야 할 곳에 이사라고 변환됐더라고요. 컴퓨터가 잘못 인식한 건데 시간에 쫓겨 확인도 못했던 거죠.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더욱 강해졌어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시던 할아버지가 병원 예약을 놓치신 거예요. 휴대폰으로 의사라는 단어를 입력하려 했지만 한자가 너무 복잡해서 포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레이카야, 나이 들어서 글자가 너무 어려워. 의사라는 글자 하나 쓰는데 10분이나 걸리더구나.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문자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한다니요. 이게 정상일까 싶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제 강박과 한자 장벽 사이에서 계속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왜 아무도 이 불편함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한글을 쓰는 한국 학생들은 입력 시간이 훨씬 빠르다고 들었는데 말이에요. 며칠 후 스트레스를 풀려고 K-팝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팬캠이었는데 댓글창이 정말 빨랐어요. 한국어 댓글들이 쏟아져 나오는 속도가 일본어보다 훨씬 빨랐죠. 저 글자들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 한글 댓글들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 신기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자음과 오 같은 모음이 조합되어 글자를 만드는 거더라고요. 마치 레고 블록 같았어요. 24개 글자로 모든 소리를 만든다고 검색해보니 더 놀랐습니다.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만 알면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발음도 논리적이었습니다. 기역은 혓부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아는 밝은 소리를 나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을 알게 됐습니다. 문자를 만든 왕이라고? 이게 가능한 일이야?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배우기 쉬운 문자를 만들었다는 걸 읽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500년 전에 이미 문자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생각했다니요. 왜 우리는 이런 문자를 몰랐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글의 창제 정신이 2025년 일본 고등학생인 저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믿어왔던 교육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밤늦게까지 한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간단한 조합 원리를 익히니 정말 신기하게도 글자들이 읽히기 시작했어요. 사랑해라는 글자를 처음 읽었을 때의 그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거 정말 1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한자 변환으로 고생했던 모든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얼굴도 생각났어요. 만약 할아버지가 한글을 알았다면 병원 예약도 쉽게 하셨을 텐데 말이죠.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글이 정말 쉬운지 직접 실험해 보자고요. 그 첫 번째 대상은 제 동생 유키였어요. 유키는 경계성 지능을 가진 아이입니다. 하루에 한자 한 글자도 제대로 외우지 못해서 늘 자신감이 없었죠.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놀림받기 일쑤였고요. 유키야, 누나가 재미있는 글자 알려줄까? 또 어려운 거야? 나 못해. 유키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평소처럼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달라. 기억이라는 글자 있지? 이걸 아랑 합치면 가가 돼.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유키였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바로 따라했어요. 가가. 누나, 이거 정말 쉬워. 유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그럼 이번엔 니은과 아를 합쳐볼까? 나라는 뜻이야? 맞아. 정말 잘했어. 이틀째부터는 유키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누나, 어제 배운 거 다 기억해. 시옷과 아는 사지?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키가 직접 종이에 글자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한 한글이었습니다. 누나 사랑해. 유키가 써준 첫 문장을 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던 유키가 스스로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유키야, 정말 대단해. 누나, 나 이제 바보 아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그냥 문자가 아니야. 이건 열쇠야.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열쇠 말이에요. 한글이 난독증이나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자존감 회복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유키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졌어요. 유키의 성공을 본 후 저는 할아버지께도 가르쳐드리기로 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때문에 복잡한 한자를 포기하셨던 할아버지 말이에요. 할아버지, 간단한 글자 하나 배워보실래요? 레이카야, 나이가 이만큼인데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까?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워하셨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유키도 할 수 있었는데 할아버지 못할 리 없잖아요. 사랑합니다라는 말 써보시겠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할아버지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셨어요. 시옷과 아를 조합해서 살을 만드시더니 금세 전체 문장을 완성하셨죠. 이거 참 신기하구나. 정말 쉬워.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휴대폰에 직접 문자를 보내신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께 사랑합니다라고 보내셨는데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이 퍼지자 동네 노인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레이카야, 우리한테도 그 글자 좀 가르쳐 주겠니? 노인정에 갔을 때의 광경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열심히 따라하시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거 한글이라고? 한국 글자 맞아? 다나카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500년 전에 만들어진 글자예요. 500년이나 된 글자가 이렇게 쉬울 리가 없는데. 하지만 실제로 배워보신 할머니들은 놀라셨습니다. 하루 만에 기본 글자들을 익히시고 사흘 후엔 간단한 문장까지 쓰고 계셨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야마다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결혼한 지 50년 만에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한자로는 너무 어려워서 못했는데 이 글자로는 할 수 있더라고요. 70년 넘게 사시면서 문자로 사랑을 표현하기 어려워하셨던 할머니가 한글로 마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이 노인들의 디지털 소통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노인들조차 쉽게 배우는 이 문자가 왜 일본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정에서의 성공 소식이 학교까지 퍼졌습니다. 친구들이 제가 메모하는 방식을 보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레이카, 너 요즘 이상한 글자로 필기하지 않아? 사토 미유키가 제 노트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한글로 빠르게 메모하고 있었거든요. 응, 한글이라는 건데 정말 빨라. 한자 변환할 필요도 없고. 진짜? 나도 알려줘. 미유키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흥미를 보였어요. 점심시간마다 몇 명씩 모여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죠. 와, 이거 정말 쉽네. 왜 이런 걸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지? 일주일 만에 우리 비밀 한글 스터디는 20명이 넘는 대규모 모임이 됐어요. 도서관 구석자리가 우리만의 아지트였죠. 이제 시험 시간 걱정 없겠어. 한자 변환 오류 때문에 틀릴 일도 없고. 친구들의 환호성이 들렸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눈에 띄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카무라 레이카, 교무실로 와. 다나베 선생님이 차갑게 부르셨어요. 가는 길에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레이카, 네가 학생들에게 이상한 문자를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상한 문자가 아니라 한글입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 학교는 전통 있는 명문고야. 외국 문자를 함부로 사용하는 건 교칙 위반이야. 선생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하지만 선생님, 학습 효과가 정말 좋아요. 친구들도 시험 시간이 단축됐다고 하고. 그만! 앞으로 학교에서 그런 문자 사용은 금지다. 다른 학생들에게도 전달해라. 교무실을 나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금 시대의 문자 때문에 배움이 금지되는 게 맞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미안해. 학교에서 한글 사용 금지래.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거 진짜 좋은 건데 왜 막는 거야? 오히려 금지령이 나오자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지식평등의 상징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며칠 후 더 심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레이카, 퇴학 조치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 들었어. 친구의 말에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완벽한 학생이었던 제가 문자 하나 때문에 퇴학을 당한다니요. 월요일 조회 시간, 교장 선생님이 직접 나서셨습니다. 최근 일부 학생들이 외국 문자를 남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의 품격을 위해 한글 사용을 자제해주기 바랍니다. 전교생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글 사용 자제 발표가 나온 거예요.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레이카 때문이네. 제가 이상한 걸 퍼뜨렸어.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가슴이 아팠어요. 더 큰 문제는 학부모들의 반발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가 화난 표정으로 집에 오셨어요. 레이카, 내가 친구들에게 한국 문자를 가르쳤다는 게 사실이야? 네, 하지만 학습에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 딸이 한국 문자만 쓴다고 다른 엄마들이 수군거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족마저 등을 돌리는 기분이었어요. 왜 하필 한국 글자야? 영어도 아니고. 어머니, 한글이 정말 좋은 문자예요. 할아버지도 배우시고 계시잖아요. 할아버지는 늙어서 그래. 너는 명문대 가야 할 애가. 그날 밤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싶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반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톡톡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이카야.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제 옆에 앉으셨어요. 힘들지? 할아버지, 레이카야. 넌 옳은 일을 하고 있어. 나이 들어서야 글자의 소중함을 알게 됐는데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주고 있잖니?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다시 용기가 났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유키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누나, 나 오늘 학교에서 일기 발표했어. 한글로 먼저 써보고 일본어로 바꿨더니 너무 쉬웠어. 누나가 가르쳐준 한글 덕분이야. 누나 포기하지 마. 동생의 편지를 읽는 순간 각성했습니다. 억압 속에서도 한글은 자율학습의 희망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일본 고교생들의 한글 괴담 기사가 나온 거예요. 마치 위험한 일인 것처럼 보도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론 보도가 나간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숨어서 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부야에서 발표회를 열겠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했을 때 모두 깜짝 놀랐어요. 레이카, 정말 괜찮겠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미유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진실을 알려야 해. 한글이 얼마나 좋은 문자인지 사람들이 직접 봐야 한다고. SNS를 통해 발표회 소식을 알렸더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노인정 할머니들, 심지어 직장인들까지 참여하겠다고 했죠. 발표회 당일 시부야 작은 공연장에 무려 300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레이카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교 1등이었지만 한자 때문에 늘 시간이 부족했어요. 할아버지는 문자가 어려워서 병원 예약도 못하셨고요. 청중들이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운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1분이면 정말 충분했거든요. 그때 제가 준비한 특별 순서가 시작됐어요. 제 동생 유키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유키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떨고 있었지만 곧 당당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예요. 저는 경계성 지능이라 한자 공부가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누나가 한글을 가르쳐준 후 달라졌어요. 유키가 준비한 종이를 펼쳤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에요. 이제 글자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유키의 진심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거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자신감을 주는 마법 같은 거예요. 유키의 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그때 뒤쪽에서 외국인 기자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닙니다. 언어 해방 운동이에요. 기자의 말에 장내가 더욱 뜨거워졌어요. 사람들이 소통은 권리다 라고 외치며 한글 현수막을 들어올렸습니다. 한글이 시민 자유의 상징으로 자리 잡는 순간이었어요. 억압받던 문자가 해방의 상징이 된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위 반대 측 부모들 중 한 분이 제게 다가오신 거예요. 레이카 양, 미안합니다. 처음엔 반대했는데 오늘 발표를 듣고 보니 제가 틀렸네요. 그분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반대편에 있던 다른 부모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발표회 이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유학생 정태훈 씨가 저희를 찾아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와세다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정태훈입니다. 발표회 영상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태훈 씨는 정식으로 한글 수업을 개설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어가 아니라 한글 자체를 배우는 수업이요. 일본 분들이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된 정식 한글 수업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학생, 직장인, 노인분들까지 한 교실에서 함께 배우는 광경이 신기했습니다. 몇 달 후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유키가 학교 독서상을 받은 거예요. 누나, 나 상 받았어. 한글로 먼저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쓰니까 훨씬 쉬웠어. 유키의 환한 미소를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변화하셨어요. 한국에 사시는 분과 온라인으로 장기를 두기 시작하신 거예요. 레이카야, 한글 덕분에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 나이가 70이 넘어서 말이야. 문자가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큰 결심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저 한국 유학 가고 싶어요. 갑자기 왜? 한글을 더 배우려고요. 어머니는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제 진심을 아시고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한국 유학 준비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한글이 벽을 넘은 건 문자뿐만이 아니었어요.
가족 간의 벽, 세대 간의 벽, 그리고 국경의 벽까지 넘은 거였죠. 유키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아이가 됐고, 할아버지는 새로운 친구들과 소통하고 계시고, 저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500년 전 세종대왕의 철학이 2025년 일본을 바꾼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문자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깨달은 건 이거예요. 한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다리가 된다는 거요. 사람과 사람 사이, 마음과 마음 사이, 그리고 과거와 현재 사이를 잇는 아름다운 다리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한글을 배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저처럼 느낄 거예요. 한글은 정말 1분이면 충분하다고 말이죠.